아운의 장터에 오니까 저절로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운의 독립만세 기념공원입니다. 당시 3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만세를 불렀다고 하니 항일 정신이 높았던 이곳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천안시 병천. 병천이 우리말로 아운해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불리며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와 그리고 병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생가가 바로 여기에 있고 조병옥 박사 생가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주 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갈 곳은 아주 또 독립운동가 중에서 또 특별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제가 지금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와 함께 그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뵈러 가시죠. 천안 목천면에 위치한 서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지를 와보니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이 조성돼 있네요. 선생의 20대는 파란만장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투옥과 추록을 반복하다가 결국 만주로 망명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시기에 선생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동영 선생님은 국내에서 독립협회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잘 아는 신민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다 평등한 공화 정체의 국가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던 그런 어떤 비밀 결사 단체도 총석의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총석의 역할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잘 이분이 조명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양반의 신분으로 태어나셔서 과거 진사시에도 합격을 하셔서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었지만, 이분은 그런 어떤 좀 평등한 세상을 꿈꾸셨던 거죠. 만주 망명 이후 서전서숙과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민족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나서는 한편에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장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항일 운동가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독립된 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을 기억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이동영 선생의 생가, 태어나신 곳이다 이거죠. 네, 생각하지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뒤에 이제는 다 보시면은 나저막하게 이제는 산이 이제 와우산이고요. 앞에는 산방천이라고 하는 천이 흘러요. 전형적인 배산 임수 지형이거든요. 풍수지리에 의하면은 명당이죠. 근데 명당이기는 한데 한 위인이 태어나는 그런 명당이긴 한데 그 위인이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어떤 배의 형상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분이 아주 그렇게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산에서 흐르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네, 끊임없는 그런 어떤 그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정신. 이분의 아마 독립 정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립의 정신을 가지고 예, 계시죠. 그게 이제는 본인의 그 희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쓰여 있는 이 사유 찬석 마스크 예, 뜻이거든요. 그 쓰신 거구나. 네. 나는 왜 무슨 글자가 써 있나 그랬더니 그런 의미가 있군요. 민족의 교육자로,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로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보여주신 이동영 선생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참 좋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이 소리가 굉장히 가깝다 했더니 아니 이게 뭐예요? 생가 뒤편으로 외가리 서식지가 있었어요. 보아하니 외가리도 있지만 백로도 눈에 띄네요. 외가리 서식지는 전국에 몇 군데 없는데 흔치 않은 풍경에 잠시 한눈을 팝니다.
근데 왜 여기다가 서식지를 틀었을까? 아마 여기는 그만큼 살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고 산이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먹거리. 예, 여기 습지도 있고 이동영 선생을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동현 선생님이 왜 그러면 이동영 선생이 산과 뒤에 저렇게 외가리와 백로가 군부를 하고 지키고 있을까? 왜 서식을 할까? 40년에 네. 그 중국의 그 기강이라는 곳에서 영면을 하셨거든요. 네. 고국에 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 새해라도 환생을 하셔서 고향으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저는 감정이입을 한번 뭐 그럴 수도 해봤습니다, 있겠죠. 저도. 그죠? 예. 고향의 애착, 그거 애착. 그리우던 고향을 예. 우리가 육신이 못 오니까 예. 새로 변해서 외가리로 변해서 백로로 변해서 그 왜 우리 그 가요 중에 뭐 나그네 서름이라는 거 가요도 있잖아요. 네네네. 타국에서 얼마나 돌아오고 싶으셨을까요? 돌아올 수 없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백로에 옮겨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분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빚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업적에 비하면 우리는 기억하는 게 너무 짧고 작습니다. 앞으로도 저 이쪽에 생가에 오시면은 먼 인생을 살면서 더 오래오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손 한번 잡아도 되겠죠, 선생님? 예. 따뜻하네. 네. 제가 손 만지니까 저 뒤에 외가리하고 백로가 막 막 뭐라고 하네. 왁왁왁 그러면서. 해보세요. 한 마리가. 와. 창공을 한번 이렇게 도네. 그래,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하늘을 홀홀 나르렴. 천안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로 꼭 오고 싶었던 곳. 민족의 성지 독립기념관입니다. 이곳에 들어서니 우리 민족의 웅장하고 장대한 기상이 느껴져 가슴이 떨려옵니다. 독립기념관이 왜 천안에 있는가? 그 답을 오늘에서야 찾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생가를 비롯해서 조병옥 박사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운의 장터 서고 이동영 선생의 생가가 여기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강한 힘, 그 힘이 바로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을 지나오면서 느꼈던 거는 바로 한국인 불굴의 정신상에 담긴 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시작이 있는 법이지요. 우리 민족이 견뎌야만 했던 36년간의 시련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저희가 을사늑약과 관련되는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울산늑약. 네. 지금, 네. 앞에 보시면 을사늑약문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일제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었습니다. 조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아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약을 체결하였고요. 예. 그리고 이 조약은 당시 국제적인 절차를 무시한 조약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의 조약과 그리고 비준서를 받지 않은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조약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목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서의 형식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불법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수권자는 고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종 황제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도장이 고종 황제 도장이 찍혀져 있어야 되는데요.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박재순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고종이 아니고 네. 오족 중에 하나 직인이 치르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조약으로 일본에는 외교권을, 중국에게는 간도를 빼앗기게 되면서 사실상 주권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민중의 저항이 시작됩니다. 의병이 봉기하고 독립투사들이 나타나고 민족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뒤에 보시면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일본은 서대문 형무소와 각지에 감옥소를 설치해서 일제의 통치와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해서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글과 말을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을 가했고요. 1940년 이후 전시체제기가 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동자 그리고 병사로 동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자원들을 수탈을 하여 무기로 만드는 데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까 저기 보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수탈했던 물건들이 저기 쌓여있다고 그러대. 네, 저게 지금 저희 전시관의 수탈의 탑이라고 붙여지고 있는 전시물인데요. 아래 보이시면 저희가 일본이 빼앗아 갔던 녹그릇,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쌀 같은 곡물들이 저희가 전시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지만은 나라 잃은 고통만큼은 참을 수 없다던 유관순 열사. 아마 함께 태극기 흔들었던 온 교례가 같은 마음, 같은 염원이었을 겁니다. 세상에 고하는 대한독립선언서는 온 교례가 함께 외친 우리의 함성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들은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고요. 28 독립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송계백이 1월 달쯤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에서 준비 중인 28 독립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종교계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도 힘을 합치자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을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1919년 6월 27일 우리나라가 독립국인과 우리 민족이 자주민임을 담은 독립선언서 2만 1000장이 보성사에서 인쇄되었습니다. 인쇄된 독립선언서는 2월 28일 날 전국으로 배포가 되었고요. 마침내 3월 1일 독립선언식과 그리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에 울린 독립만세는 이후 항일 무장투쟁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데요. 가슴에 태극기를 품고 오직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뿐인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저희가 3.1운동 이후에 해외에서 독립 무장투쟁에 대한 열기가 고조가 되었고요. 일본군 정규군과 맞서서 봉오동과 창살리에서 크게 전투에 승리를 하였습니다. 전투를 했을 때 그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들뿐만 아니라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끔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봉찬 그리고 김봉주와 같은 의열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모태가 된 임시정부 요원들이 한자리에 계시는데요. 김구 선생과 이시영 선생이 보이는데요. 우리가 찾아갔던 이동영 선생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뒤에 계시는 분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름으로 남겨진 사람들 이외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주고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됐던 거라고. 그죠? 또 이분들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벅찬 부분도 있었고 또 감동도 했었고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좀 반성하며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반성도 큰 반성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잠시 만세 현장에 저도 서봅니다. 총칼 앞에서도 당당히 외치며 그토록 염원하던 대한민국. 그분들 앞에서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 이번 천안 여행하면서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된 역사의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역사의 깊이와 정의를 만나는 그 감동이 이번 천안 여행하면서 이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안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또 기쁘게 멋있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남의 분기점 천안은 이름 그대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인가 봅니다. 뿌리 내리고자 하면 알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나름의 세상을 넓혀가며 자신의 색을 펼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도 보냅니다. 원래보다 한 차원 달라지려는 노력과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듯 반드시 이루리라는 굳은 신념은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의 약속이 됩니다. 그렇게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곳 천안이었습니다.